지금 지구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총과 칼을 든 전쟁이라니 다소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러시아는 어째서 이렇게 무리한 전쟁을 강행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친러 세력이 아니라서? 영토 확장을 위해? 아니면 모종의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저희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땅속 자원의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천연가스 매장량 비중이 카타르가 12.5%, 이란이 17.3%로 각각 3위와 2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반해 러시아는 24.3%라는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천연가스의 매장량은 향후 100년까지도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죠. 이렇게 러시아의 천연가스는 수출을 위해서 파이프라인이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 깔려져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은 천연가스 수입의 43.4%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천연가스의 파이프라인으로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라인 중 브라더후드는 우크라이나를 걸쳐서 독일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천연가스 통행 수수료 및 대금 체납 등의 이유로 분쟁이 발생했는데 이럴 때마다 러시아 측에서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밸브를 잠가버려서 다른 유럽 국가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에도 발생했으니 양국가 간의 갈등은 깊어져가고 있었고 러시아는 분쟁이 있을 때마다 매번 천연가스 밸브를 잠글 수 없으니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건설합니다. 러시아로부터 시작해서 발트해를 지나 독일로 이어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인 노르트스트림 1이 2012년에 개통됩니다. 이 파이프라인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걸치지 않고도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보낼 수 있게 되었죠. 물론 러시아가 브라더후드를 막은 것은 아니나 다른 루트도 있으니 우크라이나와의 가격 협상 등의 문제에서 유리한 위치에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파이프라인이 하나 더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이를 노르트스트림 2라고 하는데 루트는 기존과 동일하고 사실상 천연가스의 통행량을 늘리기 위한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는 완공되었으나 가동은 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와 나토 동맹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토란 북대서양 조약기구란 뜻이며 구 냉전 시대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군사 동맹이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와 공산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기능하고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이 나토에 가입되어 있죠. 이들이 노르트스트림 2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독일이 천연가스 수입에 대해서 러시아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될 것이며 이는 유럽을 향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커진 러시아의 영향력이 천연가스라는 자원을 무기화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죠. 아니 근데 자원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건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자원을 무기화하라니 이건 좀 오버가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자원을 무기화에 대해서 PTSD를 가지고 있었죠. 미국이 가지고 있던 PTSD는 바로 1973년에 발발한 오일 쇼크입니다. 제4차 중동전쟁에서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이란, 사우디, 이라크 등의 산유국들이 석유의 가격을 대폭 인상했죠. 4차 중동전쟁은 아랍연맹을 필두로 소련이 지원하고 반대 진영은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를 필두로 미국이 지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세계대전이라고도 할 수 있죠. 당시 저유가 국가였던 영국과 미국은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당시 2.9달러였던 석유가 거의 12달러까지 올랐으니 저유가 국가들은 그야말로 치명타였죠. 이스라엘을 도운 영국과 프랑스는 결국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받기 위해 미국이 영국, 프랑스 영토를 통해 중동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막고 전쟁에 빠지기로 결정합니다. 이렇듯 자원은 경제적 타격뿐 아니라 실제로 전쟁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 셈이죠. 결국 미국은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고자 셰일가스를 활성화시키지만 이는 조금 더 추후의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미국은 오일 쇼크 때 산유국이 그랬듯 러시아가 천연가스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우려한 것이죠. 다시 노르트스트림 2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크라이나는 노르트스트림 2가 개통되는 순간 러시아가 브라더후드로 경유하는 천연가스량을 줄여서 자신들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킬 것을 우려하여
노르트 스트림 2의 개통을 반대한 것이고, 미국과 다른 나토 동맹국 역시 러시아가 오일 쇼크 같은 자원을 무기화로 독일을 옥죄일까봐 노르트 스트림 2 개통을 반대한 것입니다. 결국 독일은 자신의 동맹인 나토의 말을 듣기로 하고 완공되었던 노르트 스트림 2는 개통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서 러시아는 열을 받을 대로 받았는데, 그 이유는 노르트 스트림 2에 대한 막대한 공사 비용이 들어갔고, 이 공사는 독일도 원해서 한 사업이었기 때문이죠. 솔직히 독일 측도 우크라이나를 격려하지 않고 노르트 스트림을 통해 받는 천연가스량을 늘리면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러시아와 독일 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사업인데 백지화되어 버리고, 미국은 독일이 노르트 스트림 2를 포기한 대신 천연가스 수출량을 늘려줬으니 러시아만 손해를 본 셈이죠. 게다가 러시아는 노르트 스트림 2를 통해서 갈등이 잦았던 우크라이나를 입맛대로 다룰 수 있었는데 이도 결국 무산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나토 동맹을 둘러싼 천연가스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전쟁을 발발한 이유는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단순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건 천연가스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나토와의 갈등도 섞여 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번 천연가스 분쟁을 살펴보면 왜 다른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게 직접적으로 군사적 도움을 줄 수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견제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도움을 줄 것 같지만 실상은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통해서 경제적 보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잠그는 순간 어느 한 국가가 아닌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 모든 국가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제3국가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섣불리 개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며 이 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전당포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